안녕하세요. 스토벅스 도슨입니다. 자, 이번 고3 6월 모평 이후 교육 쪽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이슈가 되는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원의 의도, 그리고 칼을 빼든 시기가 애매한 정부의 결단에 현재 고3 학생들뿐만 아니고 고1, 고2,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년 전과는 다르게 수능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 여파가 초등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대표적으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고등부에 능력 있는 많은 영어 강사들이 초중등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대치동부터 시작된 영어는 초등에서 끝내고 중학교부터는 수학에 올인한다라는 이런 기형적인 커리큘럼을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교육 쪽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어학원을 필수로 다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았죠. 옛날에는 제 주변의 국어 원장님들을 만나면 항상 술은 수학이 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천지가 개벽을 하듯이 국어 불수능 시대가 열리고 초등 국어 교육 시장은 몇 년 만에 엄청난 사교육 시장으로 발전을 했죠. 거기에 초등학생들 문해력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어 사교육은 현재 거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수능과 맞닿아 있죠. 그렇다면 이번 고3 6월 모의고사는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사단이 났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제가 2021년 수능이 끝나고 난 후 일주일 후에 올린 영상 2개에서 수능 시험의 방향성에 대해 준비하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형이 다양화되고 더 이상 스킬을 배워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고난이도 문제들 중 극심한 문제는 사라지고 준킬러 문항수가 늘어날 것이다. 개념을 적당한 수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더 끌어올려서 심화 개념과 그래프를 내재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때 평가원이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원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가 문이과 통합수능 첫 해였거든요.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방향에 맞춰서 출제를 하려면 변별력은 문이과 공통분항에서 갈라야 했고요. 선택 과목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이과 통합 시스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과 몇몇 유명 강사들이 반복적으로 패턴 연습을 시키는 그런 사교육과의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례적으로 EBS에서도 공지까지 나왔어요. 어떤 공지냐면요. 사교육 시장에서 만드는 수능 변형 문제들의 각별히 조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나왔거든요. 이런 식의 공지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행보기도 하죠. 저 또한 2021년도 수능 이후에는 고3과 재수생들에게 사설 변형 모의고사보다는 EBS를 기반으로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자,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스컴들이 앞장서서 사교육에서 소위 유명한 강사들을 앞에 내세우고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이제는 조금만 유명해지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일탈하고 아예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언제부터 일탈하는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해는 제가 안 되는데, 이번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그간 경고에도 소위 스킬 싸움에 목매고 있는 현재 사교육 시장에 완벽한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고3 미적분 1등급 컷이 80 초반이죠. 문제가 어려웠냐고요? 사실은 문제의 고난이도 위치가 바뀌고 학생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안 나오고 준킬러 유형이 다양해져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몇몇 유명 강사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무엇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2021 수능 이후에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강사분들이라면 스스로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위치와 어떤 사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봐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번 6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시도하려는 것은 명확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수능부터 이어지는 국어 난이도의 하락은 이제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6월 모평 국어는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게 낫죠. 사실 정말 큰 문제는 수학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위권 학생이 소멸됐고 그다음에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현재 고2부터 고3 학생들 중에서 70%는 수학 공부를 거의 그냥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죠. 흔한 교과서조차도 풀지 않는 학생이 한 반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유명 강사 인강은 열심히 또 봐요. 그래서 평가원이 선택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수능을 지향하고 조심스럽게 약간 난이도를 낮추면서 준킬러의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마지막 종점인 유형의 다변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6월 모평이 그의 수능의 방향성을 테스트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처럼 진짜 수학을 잘하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고, 스킬 위주의 문제풀이 연습을 한 학생들에게는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 중에 또 하나는 변별력을 국어와 수학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탐과 과탐으로 확산시키는 테스트를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죠. 갑자기 사탐과 과탐에서 신유형들이 출제되거나 기존의 고난이도 문제의 유형이 삭제가 된다던가 쉬워지고 오히려 쉬웠던 문항들이 고난이도로 바뀌는 그런 시도를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1 수능 이후 제가 바뀐다고 하는 방향성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문이과 통화로 바뀐 21년도 수능 이후부터 저희 주변 한번 보세요. 자사고 수능 만점자들이 기폭제가 된 홍콩 열풍이 있고요. 그 만점자 뒤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를 홍보하고 내세우는 대형 사교육 기관들부터 드라마로까지 이어지는 자칭 1타 강사 붐,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의 철퇴를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평가원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측하지 마라,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자신들의 커리큘럼을 내세우던 뭐 대치동뿐만 아니고 요즘 유명 학원들은 6월 모평 이후 너도 나도 핑계대기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사교육을 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현재 사교육 시장은 너무 거만해요. 학교 선생님보다 유명 강사가 더 대우받는 교육 시장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육 시장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을 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교육보다 위인양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뒤흔들고 있죠. 사실 이런 현상이 동네 학원과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학원에서 어느 학교 전문이라고 간판을 달고 그 학교 시험에 대해 모두 다 안다는 것 마냥 거만을 떨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 그 학교생들이 과거 냈던 유형의 문제를 일부러 더 안 내려고 하고 막 바꿔버리거든요. 특히 자사고들이 매우 심해요. 수능이 전국 단위 시험 분석이면 내신은 지역 단위 시험 분석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교육은 공교육을 서포트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왜 학원에서 가르쳐준 게 학교 시험에 안 나오냐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따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판은 너무 웃겨요. 작년에 이제 막 수능을 치르고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이 수능을 분석하고 있고, 또한 유명 강사나 유명 사교육 업체들도 모두 이렇게 서로 예측을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예측이 틀리면 예측한 그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가원이나 교육부를 욕을 하고 있죠.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제는 초등학생이 고등 유료인강도 열심히 듣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6월 모평이 마무리되고 방향성이 결정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국어 수학을 콕 집어서 이제 킬러 문항은 안 내겠다, 이제 변별력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교과서에서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번이 되었든 다음이 되었든 이런 일은 한 번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현재 고교학점제라는 내신 구조와 현수능이 공존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바로 시기죠. 수능이 150일도 안 남은 이런 현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평가 한정이 바뀐다던가 이런 교육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당장 이제 수능을 치러야 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나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3과 재생들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분명 정부 여당이나 평가원의 방향은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는 지금 나왔던 6월 모평보다 좀 더 쉬운 시험을 원했던 것 같고, 평가원은 점진적인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고3 재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EBS 교재들 위주로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 확인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이번 정부 발표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물수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까지 거하게 터뜨렸는데 만약 진짜 이번 수능이 물수능이다? 과거 물수능이었던 적이 있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물수능이 돼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 고가 과정을 중심으로 신유형들이 대거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준킬러 문항 개수가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약간 내신 시험 느낌으로 시험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타임 어택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해요. 시간 부족 때문에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분명히 물수능 논란은 피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잘 준비하되 조금 난이도를 떨어뜨려서 준킬러 정도의 문항에서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학원들은 또 발빠르게 움직이겠죠. 뭐 과거에도 이제 수능 일주일 미뤄지면 바로 특강 잡고 일주일 돈 쫙 빼먹고 이런 게 학원이니까, 뭐 저도 사교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를 또 학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학원들은 더 또 공교육보단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준킬러 문항들 또 묶음집 해가지고 또 학원 또 특강 기간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준킬러 정도는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돼요.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도 풀 수 있어야 진짜 다른 변형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진짜 풀 수 있게, 그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다 풀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죠. 결국 체질 개선을 시도했던 어떤 평가원의 의도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 정부 여당이 좀 강하게 푸시함으로써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가속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파는 이제 고1, 고2,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중학생들까지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과정이 어떻게 됐고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사실 제 경험상 교육법이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학교에서는 고2부터 문과이과 반을 나누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이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문이과 통합이란 어떤 이런 시행을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어쨌든 바뀌기는 힘들어요. 이번 발표로 어찌되었든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 중등이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선행보다는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양까지 어느 정도의 선행이나 아니면은 현행에 좀 집중을 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제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그런 모의고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을 체화시키는 데 집중하시고 연산력을 신경 쓰시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이 항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입시에 성공했었다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학생들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성공적인 입시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